평일 저녁 7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질 대박의 정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파악한다면 그 누구보다 폭넓은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이런 넓은 시야가 필요하신 분들, 또 투자 고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박의 정수에서는요, 정수의 시장 점수를 통해서 오늘장에 대한 전문가님의 총평을 들어봅니다. 또 급등주 검색기로 선별된 전문가님의 공략주들도 만나보고요. 뉴욕 증시의 M7 종목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박의 정수의 하이라이트죠. 고민 처리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고민 처리반이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자 오늘 흔들림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만 일본도 올라가고 중국도 올라가고 뭐 미국도 어제 뭐 안 빠졌는데 우리나라만 그래서 떨어진 이유를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기는 있더라고요. 뭐 한미 정상회담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건 모르겠고요. 그냥 차익 실현입니다. 자, 아침서부터 차익 실현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급등 정보방에서 제가 아침부터 빠르게 제가 레이더를 돌렸죠.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서 레이더를 진짜 레이더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 있죠? 저희 집에 있습니다. 확 돌리면서 딱 보니까 오호 요거 이제 한번 흔들리겠구나 싶어가지고 9시 19분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후둑후둑 떨어지니까 조심하라고 일단 경고를 줬고요. 그리고 9시 50분에 급등 정보방에서 그러니까 급등 정보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찬바람 주의보가 불었으니 잠바 입고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정에 대비하라는 얘기죠. 눈치챈 사람들은 오늘 그래서 카카오도 팔고 막 많이 올라간 것들 차익 실현했다라 그러는데 그거를 또 안 본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니 그러니까 급등 정보방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온 분들은 아직 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좋거든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급등 정보방에서 카카오 어디로 떨어지게 되면 집 팔고 들어가고 어디로 떨어지게 되면 적극 매수하고 뭐 이런 얘기를 남겨놨습니다. 궁금하시면 이따가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시장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연기금에서 파는 거예요. 한번 팔아주고 다시 들어오겠죠. 그래서 오늘 첫 흔들림이 나왔던 흐름들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양호하고 강했습니다. 일단 급등 정보방 이런 정보들 받고 싶으면 왼쪽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따가 또 롱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 초부터 대선 이후부터 국내 증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찬바람이 불어오나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국내 증시 열렸을 때 흐름을 보다 보면 나도 같이 휘청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하지만 혼자서 대응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냥 장 마감할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다라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 정보방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요. 그때그때 장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님이 코멘트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더 굳건하게 지켜갈 수도 있겠죠.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하셔서 장중의 대응 전략들까지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 어땠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조정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양지수는 1% 넘게 빠졌는데요. 특히 정책 기대감으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7% 그리고 9% 하락했고요. 증권과 지주사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또 마이크론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 영향으로 HBM 관련주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프리마켓에서 30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정규장에서는 2% 넘게 상승하면서 29만 3천 원으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점수와 더불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수가 어떻게 됐을지 참 궁금해요. 많이 떨어졌을까요? 시장 점수 좋아요, 여러분들. 여전히 좋은데 놀라지 마시고 10점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3점이 떨어졌죠. 원래 88점이었었는데 원래 85점, 88점, 제가 90점, 95점을 안 주는 이유들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상하게 혼자서 이럴 때가 있어요. 미국 시장 올라가고 유럽 시장 올라가고 일본 시장 올라가도 혼자서 자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버릇을 아직 고쳤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90점을 안 주는 겁니다. 하지만 장이 무지하게 좋고 종목들도 잘 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럴 때 가끔씩 저 오늘 하루 빠졌죠. 근데 생각보다 오늘도 보니까 강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강한데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한 일주일만 떨어지게 된 종목들이 한 20%에서 30% 빠집니다. 자주 나왔죠.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 봐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많았고요. 재작년엔 더 많았고요. 2022년도에서는 뭐 심심할 때마다 나왔고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악몽이죠.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서브프라임 2007년도 하반기 2008년도 그때 서브프라임으로 종목들이 마이너스 80% 정도 다 박살이 났던 그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2022년도였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다면 그렇다면 제일 어려운 거를 경험을 한 겁니다. 즉 지금 75점 이건 양호한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그래서 아직은 생각보다 강하고 뭐 종목들이 아직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 시장이 여전히 강합니다. 나스닥 선물도 여전히 강하고 오늘 일본 시장 강하게 움직였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뭐 조정이 되게 깊게 움직이거나 조정의 길이가 혹은 일수가 되게 오래될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는 중심 이론으로 보게 되면 적당히 과거에 약세장이었으면 한 달의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급등정보방 안에서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생각보다 길지 않을 거다 조정이. 오히려 조정받을 때 사라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첫 조정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75점이지만 곧 80점으로 회복할 예정이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수 75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사이에 지금 시장 점수가 13점이 떨어진 건데요. 그럼 큰일 난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이 시장 점수를 말씀하실 때 70점을 기준으로 두고 그 이상이면 양호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종목만 제대로 공략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혼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이런 어려운 휘청거리는 시장 안에서도 수익 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문가님 따라가시면 되겠죠. 급등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에 대응 전략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전문가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십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급등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급등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월 초부터 지금까지 국내 증시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왔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전문가님은 공략주들로 정말 많은 수익 챙기셨겠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도 나는 뭘 가져가도 요즘 수익이 난다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 전문가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조정 흐름이 나왔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버틸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 것들은 당연히 조정을 받았지만 그렇게 많이 조정 안 받았어요.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 그리고 오히려 올라가지 않았던 애들 쪽에서 오늘 올라가는 애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즉 시장이 지금 뭐 오늘 조정의 흐름이 나왔다고 하지만 오늘 낮에도 공개 방송을 했는데 그냥 진짜 별거 없었어요. 종목들이 거의 안 빠졌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인데요. 이따 다 차트를 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가의 상승률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거 볼 여러분들이 겨를이 없죠. 왜냐면 지금 다들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그냥 쿵쿵쿵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뭐 10에서 20% 정도 내주는 거는 뭐 이 정도 올라갔으면 당연한 거예요. 자, 대명에너지, 태웅, 원익, 플리토. 자, 오늘 우지엔텍이 한 번 더 올라왔는데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차트로 가겠습니다. 다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밀려도 계좌에는 전혀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내려왔어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별 타격이 없어요. 고점에 산 사람들만 겁을 먹을 뿐이죠. 그래서 최근에 수익을 들였던 종목들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보면 돼요. 다 조정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다 조정을 받고 있고 플리토도 이것도 요만큼 내려왔죠. 시장이 조정 받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쭉쭉 다 빠졌단 말이죠.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동방도 마찬가지고 시선 AI 마찬가지 하이젠 RNM도 올라왔다가 다시 또 도로 내려가고 있을 거고 대명에너지 뭐 다시 도로 또 조정을 받겠지만 여전히 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차트 한번 잠깐 보자면 뭐 이렇게 생겼죠. 뭐 대명에너지 이 정도 흐름이에요. 뭐 무서울 게 없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 정도 빠진 거면 버틸만 하죠. 지금 난리가 난 사람들은 여기서 산 사람이 아니고 꼭대기에 샀는데 물렸는데 이 물리는 폭이 생각보다 작지가 않고 고점에서 1-20%가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든 거지. 수익이 났던 사람들은 이거 100% 이상 수익 났으면 비중을 그리고 줄이라 그랬죠. 그 비중을 줄였으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더 떨어져라. 그렇잖아요. 이거를 100% 갖고 있는 게 아니고 50%를 팔아서 그리고 겁이 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피자 한 판을 자주 설명해 드렸죠? 절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팔고 30% 이상 수익 나면 절반 파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불안하다. 그럼 한 판 더 팔아요. 반판을. 그럼 이만큼 남죠? 그래도 불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만큼을 남겨놨을지 요만큼을 남겨놨을지 아니면 요걸 또 더 잘라갖고 요만큼을 남겨놨을지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이만큼은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정받으면 기뻐해야 됩니까? 무서워해야 됩니까? 지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어느 정도 팔았다면 이 조정을 그리고 오늘 조정이 끝난지 안 끝난지는 내일 봐야 됩니다. 이러고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 현금이 있으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올라갈 것 같으면 사면 되는 거고 장이 좋아지면 조정이 더 깊어지면 사면 되는 거고 하나도 안 판 사람들만 힘들게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팔고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다른 거 사도 되고 그래서 선택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 판 사람들만 선택지가 없죠. 왜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안 팔 거니까. 저라면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일부 합니다. 자, 다음은 대명이 다음으로 마찬가지 뭐 다른 애들도 비슷해요.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원래 자리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수익 많이 냈죠. 마음AI도 지금도 다시 떨어졌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다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서울 옥션이 오늘 됐다 많이 빠졌어요. 한 15% 빠졌습니다. 오늘 카카오, 알체라, 그다음에 서울 옥션 여러분들 들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런 애들이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걔네들이 서울 옥션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15%, 그다음에 알체라가 11%, 뭐 나머지들은 뭐 8% 수준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뭐 걔네들은 뭐 40% 올라가고 50% 올라가고 8% 빠지고 5% 빠지고 2% 빠지고 걔네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얘가 제일 많이 빠졌거든. 오늘 15%? 아니 48.5% 올라간다면 15% 빠지면 걱정할 게 없죠. 왜? 이거를 하나도 안 팔았어요? 안 된다 그랬죠. 절반이라도 팔았다면 얘가 지금 15% 빠졌다면 한 번만 더 빠져라. 팔았던 거 다시 들어가야지. 요 전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올라갈 때 욕심내지 말고 왜 절반을 팔라고 했는지 혹은 더 올라갈 때 혹은 더 올라갈 때 욕심내지 말고 불안하면 더 팔라고 했는지 바로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들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여태까지 주구장창 개인들 좋으라고 맨날 올라갔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잘 올라가다가 금방 또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벌었던 것들을 바로 회수해가는 그 어떤 시장보다도 전 세계 어떤 시장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그냥 그쵸? 여러분들의
걱정들을 많이 늘려주는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90점을 안 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수익 실현 절반은 잘 해야 돼요. 항상. 그걸 안 하면 올해 벌고 내년에 벌어도 내후년에 돈 다 잃어버립니다. 절반 매도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124%는 올라갔는데 하나도 안 팔면 안 되겠죠? 얘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 절반은 팔았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 우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도 마찬가지. 절반을 팔았어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만약에 올라간 게 없다. 아니 전문가님 예를 들어서 하나생명처럼 뭔가 종목을 샀는데 바닥권이 여기 있는데 지금 올라갔다가 멜로 올라간 뭐 5%밖에 안 올라간 것 같고 바닥권 여기 붙어 있고 이런 애들은 지금 뭐 팔아야 되나요?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안 팔아도 됩니다. 걔네들은 올라간 게 있어야 떨어질 게 있죠.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게 있는 겁니다. 이격. 이격이 벌어진 것들이 지금 떨어지고 없는 것들은 버티거나 걔네들이 올라가잖아요. 오늘 은근슬쩍 제약바이오 쪽도 움직였죠. 올라간 게 없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쁜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간 것들을 기관과 외국인들과 국민연금에서 차익 실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 글로벌적으로 뭐 뭔가 뭐 악재가 터져가지고 미국 시장이 급락하거나 유럽 시장 급락하거나 중국 시장이 급락하거나 일본 시장이 급락한 게 아니라 오늘 일본 시장도 오늘 올라가고 다 올라갔단 말이죠. 아까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풍산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는 거에 취해가지고 자꾸 올라가는 줄 알고 팔질 않아요. 그리고 좀 떨어지면 맨날 올라갔던 것만 보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또 겁을 내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아니겠습니다. 초보자들이 그러는데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자, 솔트웨어 이것도 많이 올라갔고요. 얘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 다시 도로 내려왔죠. 또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다시 도로 내려왔지만 84%는 올라갔네. 이런 애들은 하나도 안 팔았다면 너무 아깝죠. 자, 태웅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왔고 얘는 아직도 강할걸요. 태웅. 태웅. 그렇죠. 아직도 강하죠. 이게 지금 오늘 차트인데 한번 여기서 흔들어 제끼고 올라가서 그래요. 흔들어 제낄 때 개인 투자자들을 털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 그럼 얘는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멱살 잡고 당겨서 올리는 이유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지들이 이거 지금 시장 빠지는 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던져서 그런 건데 요 개인들이 다 던졌거든요. 보이죠? 개인들이 여기 물량이 있다가 훅 다 팔았어요. 없으니까 얘는 버티잖아요. 결국은 수급의 논리입니다. 자, 그렇고 자 다음 카카오페이. 자,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카오그룹줄 바닥에 다 추천을 했습니다. 수익률도 대단 많이 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때에선 절반 팔라고 이미 얘기했고 최꼭대기에서는 못 팔아요. 자, 근데 이거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건데 어디 사야 되는 거냐 이제 또 그게 궁금하죠. 그럼 급등정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급등정보방 아침에서 카카오는 얘기해드렸어요. 어느 정도 내려오면 살만하다고. 카카오페이도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 자리가 저긴지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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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지 궁금하죠, 그렇죠? 카카오 없는 사람들은 내려오면 사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어딘가 궁금하면 이따가 급등정보방에서 한미글로벌 뭐 이게 똑같아요. 이 정도 많이 다 올라왔으면 한 번씩은 다 매도 타이밍을 한 번씩 팔아야 되는 거고 원익도 마찬가지,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쿡 떨어지기 전에 오늘 아침에서 음봉 나올 때 이 음봉 떨어질 때 급등정보방 있는 사람들한테 자 카카오가 차익 실현 나오는 거 보니까 종목들이 급락을 하네요 하면서 이제 찬바람 불고 있고 풍랑주의보 있으니까 그 잠바를 입어라. 그러니까 하락의 조정에 대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면 사라고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궁금하면 급등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거기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절반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예요. 팔았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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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아니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아침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조정받는다는 얘기면 얘네들이 뭐 올라간다는 얘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운이 좋게 버티고 올라가는 아까 전에 무지덴텍인지 우진이지 같은 애들이 가끔은 있지만 여기에서 대부분은 조정받고 있죠. 근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이것도 오늘 많이 빠졌죠. 결제주.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요. 안 끝났거든. 그렇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그동안 주식이 없던 사람들 혹은 현금 있는 사람들은 진입의 기회인데 그게 오늘이었냐 내일이었냐 다음 주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타이밍. 하여튼간 절반씩은 다 팔았었으면 잘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오늘도 어제 추천했었던 미래반도체가 올라갔는데 마찬가지. 오늘 이런 시장이면 버티는 게 아니고 절반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팔고 나머지들은 다시 또 타이밍을 잡아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의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들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수익률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 드시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박의 정수 5월 7일부터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달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나 많은 종목들이 100%도 넘고 200%도 넘고 최소 20% 이상씩 날아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같은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얘기를 해오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누구나 오르는 걸 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계속해서 들고 가고 싶어지는데 급등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전략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편안한 수익권 안에서 이미 비중 축소 전략을 가져가셨고요. 지금 같은 조정이 오히려 반갑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반갑다고 느껴지는 그런 영리한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지금부터라도 급등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스캔해서 입장하셔야지만 내일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넘어가셨죠. 이에 대한 세세한 얘기까지 라이브 방송 통해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도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참여할 수 있는 링크 급등정보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미 지나간 공략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조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지시겠죠. 오늘의 새로운 공략주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괜찮게 선별이 됐을까요? 자, 오늘은 첫 음봉이었고 조정이 오늘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물론 더 빠지면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차익 시간을 많이 빠졌고 올라가지 않은 애들은 오늘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거의 흔들림이 없고 뭐 1% 안쪽에서 움직이거나 1%도 안 빠지는 애들도 꽤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조정심 매수인데 그래도 첫 음봉은 관망하는 시점에서 오늘 그래서 8개가 아니고 5개만 뽑았어요. 뭐 종목 많아봤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무리다 싶어서. 자, 섹터는 HBM, 나트륨 전지, 보안주, 유통. 아까 종목들을 너무 빨리 보는 바람에 오늘 움직였던 그 메가터치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트륨 전지인데 오늘 20%확 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트륨 전지의 이슈가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자, 종목은 한미반도체. 오늘은 메가터치 말고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트륨 전지 이쪽 애들이 움직임이 좀 강해서 그래서 아침에 좀 뽑아봤는데 그러면 아남전자, 센지랩, 롯데하이니마트에서 한 5개 뽑아봤는데요. 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자, 일단 한미반도체는 뭐 모를 사람들은 없는데 근데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더 좋은 반도체주를 줬죠. 어제는 미래반도체, 오늘 25% 쾅 하고 올라간
미래반도체, 엊그저께 며칠 전에는 제주반도체, 걔도 많이 잘 올라갔고 어보반도체도 10몇 프로 올라갔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수익 날 수 있을 괜찮은 종목들 이미 뽑아드렸고 어제도 뭐 LTC 20%가 안 넘어서 그렇지 수익이 얘도 10몇 프로 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나누라는 종목을 마이크로 나노라는 종목도 어제 드렸던 종목인데 걔도 수익이 났어요. 지금도 오늘도 플러스 5.56%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는 은근슬쩍 몇 개 종목들 여러분 줬는데 오늘은 장이 워낙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아싸리 그냥 강한 애들을 뽑은 거예요. 강한 애들을. 그래서 이게 내일 흔들리게 되면 뭐 공략해도 안전할 만은 한데 좀 가격대가 이거보다 좀 더 쌌으면 좋겠죠. 어쨌든 오늘 강한 종목 일단 구름대에서 좀 그래도 살아있는 차트를 한번 뽑아봤고요. 자, 두 번째 애경케미칼 구름대 살아있고 거래량 괜찮고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장중에 1,400개가 흔들렸고 오늘 장 마감까지 1,300 몇 개인가 빠졌던 것 같은데 1,299개, 1,300개 빠지는 이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잘 버티는 애경케미칼 나트륨 전지 좋아 보입니다. 잘 관심 있게 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남전자 세 번째. 얘도 그냥 구름대 그냥 넘어갔고 앞에 거래량이 좋아 보여서 뽑아봤습니다. 이런 애들이 안 빠지잖아요. 오늘 종목들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막 흔들려도 올라간 게 없으니까 빠지기만 했죠. 저기도 빠지기만 했고 그러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뽑았습니다. 혹시나 다시 거래 실려서 움직일까 싶어서 시장 좋아지면 그래서 지금 흔들릴 때 거의 흔들림이 없는 그런 안전한 종목으로 보여서 한번 뽑아봤고요. 다음은 센즈랩. 근데 오늘 뽑은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은 오늘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이 장이 머리를 들기 시작할 때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종목들 그냥 지금 시장이 흔들려도 웬만하면 버티겠구나 느낌의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센즈랩 시장이 웬만큼 흔들려도 올라간 게 없으니까 잘 버티겠구나. 잘 버티면 오를 때도 뭐 어느 정도는 올라가 주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롯데하이마트. 얘는 오늘 전고점을 뚫었길래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구름대는 잘 지지하고 있고 여기를 뚫었잖아요. 오늘 같은 날에 오늘 시장이 좋지도 않은데 오늘 대형주들 고점에서 막 흔들리고 네카오 흔들리고 그러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점을 뚫었다? 그러면 거래도 실리고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쪽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뽑은 종목인데 근데 오늘보다 더 좋은 종목은 시장이 움직이거나 좋아질 때 오히려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종목은 많이 뽑지 않고 그냥 5개만 간단하게 뽑았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전자책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자책으로 공부 자료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겠다고 열심히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벌써 방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많이 가져갔는데 아직도 저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몰라갖고 못 가져가신 분이 많다 그러는데 왼쪽에 하단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죠. 그 QR코드로 여기를 찍고 핸드폰 여러분 스마트폰이면 카메라로 이렇게 카메라 다들 꽃 같은 거 찍어봤죠. 찍지는 말고 대고만 있으면 주소가 떠요. 그거를 누르면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의 새로운 공략주들 어떤 건지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오늘 조정 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공략주도 평소에는 8개씩 가져오시는데 오늘은 5개로 추려서 가져오셨죠. 그래도 오히려 눌리는 시장 안에서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면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아졌을 때 갈 수 있는 힘이 더 클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그 말 안에 다 힌트가 숨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공략주들을 뽑아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나는 그 종목이 궁금한데 라는 생각 드시겠죠. 이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급등정보방 안에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바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급등정보방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전문가님께서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는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이 안으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전자책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도 차트를 바라보면서 얘가 굳건하게 잘 버티는 종목인지 앞으로 고개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종목인지 선별을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기법 그리고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무료로 증정해 드릴 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급등정보방 안에서 전자책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안에서의 공략주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로 잠깐 넘어가 보시죠. 오늘도 M7 종목 중에 한 종목 살펴볼 텐데요. 참 뉴욕 증시는 그래도 조정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그저께도 공개 방송에서 미국 주식을 한번 훑어봤는데 다 좋아 보였어요. 결국은 엔비디아 신고점 갔죠. 그리고 나스닥도 신고점 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좋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근데 왜 이러죠? 차익 실현이라 그랬죠. 차익 실현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또 테슬라인데요. 얘도 가죠, 그렇죠? 아니 구글도 그러니까 애플이 못 갔더라고요. 애플도 못 갔고 못 가는 얘만 못 가지는 않았습니다. 못 가는 애들이 몇 애들이 있는데 뭐 구글도 올라갔고 엔비디아도 올라갔고. 뭐 다 올라갔어요, 하여튼간. 대부분 안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고점 간 게 이제 엔비디아니까 이제 다른 애도 움직이고 있고 얘도 안 가지 않았잖아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아쉽죠. 그래서 나머지 메타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리고 요즘에 더 잘 갔잖아요. 오늘 빠져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좋고 미국 시장도 좋고 둘 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 빠졌다고 뭐 그동안 좋았는데 오늘 하루 빠졌다고 여러분 삐지지 마시고 우리나라 시장도 또다시 움직일 거고 테슬라도 이거보단 더 올라갈 테니까 한번 잘 가져가 보시고 올해는 테슬라도 더 좋은 흐름 기대될 수 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더 사시면 되는데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아 말이죠. 일단 안 빠져갖고 근데 혼자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구름대 지지하면 사도 됩니다. 살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고점 돌파하면 그때는 이제 $450 향해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테슬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도 있고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M7 종목 중에 저 전문가는 왜 저렇게 테슬라만 지켜볼까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엔비디아만 놓고 보더라도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나마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을 살펴보는 게 낫겠죠. 테슬라도 여태까지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정 흐름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남았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그래도 나는 테슬라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국내 증시 안에서의 관련주들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략들까지 급등정보방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뉴욕 증시와 관련한 전략들까지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민 처리반이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새롭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고민 처리반이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고민 처리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의 정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고민 처리반이 사전에 접수된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종목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자, 처음으로는 코어라인 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19,670원에 비중 40%로 담으셨네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매수가보다 현재 주가가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탈출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트를 보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당장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뭐 본인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당장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딱 봐도 10,000원도 가도 이거 되게 많이 가는 겁니다. 거의 5,000원이잖아요. 지금 6,000원이니까. 그러면 5,000원에서 거의 이거 뭐 100%는 안 돼도 80% 올라와야 10,000원인 것 같은데 찍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0,000원까지 가면은 10,000원까지 가면은 거의 70% 올라와야 요 10,000원이. 그러니까 이걸 아까 19,000원 까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19,000원 올라올 거 같냐고. 그러면은 달리 얘기하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고 있는데 19,670원 230% 올라갈 수 있냐고 물어본 거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게 더 무책임 얘기 아니에요? 230%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기서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한 거고요.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제가 냉정한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손절은 이미 물 건너갔고요. 많이 물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도 구름대 내에서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 중인데 바닥에서 누군가가 지금 자꾸 사는 거 보니까 실적은 좋지 않더라고요. 적자 기업인데 그래도 의료기기 쪽으로 뭔가 좋은 정책과 좋은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얘도 힘을 내면서 뭐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이 중요한 자리예요. 10,000원에서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버티고 더 갈 것인지 이거는 그때 가서 의료기기랑 이쪽 섹터의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일단 그쪽은 저는 좋게 봅니다. 원격 의료, 의료 AI, 그다음에 의료기기주들 일단 좋게 보니까 나쁘게 보지 않아요. 얘도 70%나 올라갈 수 있어요. 10,000원까지. 물리신 분은 10,000원밖에 못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70%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되게 좋게 얘기했지만 물린 자리가 높기 때문에 안 좋게 들릴 뿐 70%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코어라인 소프트 살펴봤습니다. 10,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70% 정도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평단가까지는 단기간에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일단 10,000원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 보시고요. 10,000원 라인에 도달했을 때 전문가님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 다시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비주 한번 살펴볼게요. 24,740원에 30% 비중으로 담으셨습니다.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신규 상장하던 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K뷰티 해가지고 요즘에 화장품도 많이 움직이듯이 뭐 필러라든지 뭐 보톡스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계속 이슈가 있으니까 얘도 그쪽 관련주들이네요 보니까.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주인데요. 23,740원.
이건 몇 프로 올라가야 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70% 느낌인데 슉 올려보면 그 70% 아니네요. 26%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갖고 가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도 화장품주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다 화장품주나 이게 이제 외국인들 그러니까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K뷰티 해가지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화장품도 잘 움직이듯이 뭐 필러 관련주 뭐 보톡스 화장품 이것도 화장품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바이오 비주 이게 올라가는 폭이 한 70% 된다 그러면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8%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하루에 8%씩 세 번만 움직여도 24%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버텨보시고 수익이 나면 신규주니까 비중이 30%나 되니까 수익이 나면 3분의 2는 안전하게 좀 파시고 그리고 조정 시 다시 한 번 더 재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오 비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긍정적인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28% 정도 상승을 하면 평단가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으신데요. 수익권에 돌아서면 그래도 3분의 2 정도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런 의견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종목 고민들 고민 처리반이 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단에 QR코드 계속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등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차트를 보면서 판별을 할 수 있도록 눈을 키워주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책 안에는 전문가님의 기법 그리고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지만 이 무료 증정 이벤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곧 끝난다라고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급등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까지 놓치지 말고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대덕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25,100원에 비중 30%로 담으셨습니다. 이 질문 전문가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시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망은 반도체 삼성전자 물어봤을 때였던 것 같고 얘는 이제 PCB잖아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는 이제 괜찮은 것 같죠. 그러면 뭐 전망도 나쁘지는 않아요. 결국은 차트가 전망을 만들어가는 경우니까 하나가 조금 걸리는 게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 저기서부터 사갖고 계속 깨지고 있으니까 이제 지칠 대로 지쳤죠. 그래서 반등 줬다가 떨어졌다 반등 몇 번만 흔들면 아마 버티지 못하고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그냥 갖고 가세요. 가져가시고 뭐 실적 추이나 커서세스를 보게 되면은 전망은 계속 좋은 얘기 나와요. PCB 관련 쪽인데 보면은 매출도 9,600억, 1조 1,000억, 1조 2천억 조금씩 늘어나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죠. 그래서 내후년에서는 930억까지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근데 뭐 실적이 좋다 그래서 주가가 정배열로 우상향하는 건 아니지만 얘는 실적과 함께 차트가 그래도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 같아서 25,00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망은 좋아 보인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요는 주가 차트도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이것도 꽤 오래 걸렸죠. 이것도 물린 지 한 1년 넘었죠. 이제는 던지는 자리 아니에요. 이제는 손절 자리 끝났고 수익 날 때까지 이 악물고 버티는 자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PCB를 놓고 봤을 때 전망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평단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여태까지 기다림이 기셨던 만큼 조금 더 버티다 보면은 수익권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향후의 대응 전략까지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필옵틱스 살펴보겠습니다. 36,000원에 비중 50%로 담으셨습니다. 지금 수익권이시기는 한데요. 최근 조금 조정이 나와서 고민이 되시나 봐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조정이 되게 깊을 것 같지는 않아서 다시 오를 것 같은데 불안하시면 이거 오를 것 같거든요. 다시 불안하면 비중이 많잖아요. 팔면 되죠. 비중을 줄이세요. 근데 욕심 때문에 이거 넘어갈 것 같아서 아까워 보여도 불안할 것 같으면 팔면 되고요. 결국은 넘어갈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듣고 욕심 난다고 불안해할 거면 파는 게 맞는 거고, 불안하지 않을 거면 가져가도 되는데 대신에 손절 라인은 여기 한 35,000원에 34,000원. 이거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억울해요. 36,000원에 사갖고 3.6만 원에 사갖고 수익이 지금 났는데 조만간에 반등 나올 때도 수익이 최근에 산 가격 기준으로 최고점에 왔는데 안 팔고 있다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다시 떨어져서 손실로 바뀌면 손절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져가세요. 저는 이거 좋게 봅니다. 45,000원은 기본이고 5만 원 넘어갈 수도 있겠다. 유리기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요. 얘는 거래량들도 세력들이 아직 안 나간 것 같네요. 정고점 돌파 시도 가능해 보인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필옵틱스와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45,000원에서 5만 원까지도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민을 보내주신 시청자분 비중이 조금 크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비중을 조금 이 자리에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계속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손절 라인을 34,000원에서 35,000원으로 명확하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전략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의 고민들 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담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등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증정 이벤트는 곧 끝날 예정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급등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자책 바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다시 이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다원시스 살펴보겠습니다. 11,000원에 비중 30%로 담으셨는데요. 계속 물려 있어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약한 차트의 흐름들은 강한 걸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린 가격대가 좀 위가 아니니까 이건 수익에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같이 종목들 다 떨어져도 하나도 안 떨어지죠.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특징을 저는 아침서부터 정확하게, 약세장에서는 이게 더 떨어져요. 오히려 카카오가 안 떨어지고 이게 혼자 자빠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시장이 아주 폭락하려고 그럴 때. 근데 지금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수익이 돌아서게 되면 이거 약해요. 지금 너무 약하니까 강한 쪽으로 돌리시고, 제가 그리고 지금 계속 상담해드린 종목도 웬만하면 다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해드리죠. 왜 그래요?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시장을 거꾸로 안 좋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다 도망 나오세요. 주식하면 큰일 납니다. 아직 저는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담들이 이렇지만, 저는 장이 안 좋을 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예전에 했던 방송들 보게 되면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제 상담을 되게 무서워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갖고 있으면 수익 나요.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좋은 장에서 겁먹지 말고 또 좋은 얘기 또 공개 방송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와서 들으시면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다원시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같은 조정 흐름에서도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충분히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문가님께서는 보고 있으신데요. 단 수익권으로 돌아섰을 때 더 강한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종목 고민들 고민 처리반이 해결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 처리 도와드릴 테니까요. 급등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고민 내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55분부터 진행되는 전문가님의 라이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